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오늘은요, 간이세율에 이어서 관세율의 적용 중 하나인 합의세율. 합의세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세율. 말 그대로 합의라는 말은요, 의견을,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요. A, B, C, D, E 각기 다른 물품 요 5가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각기 다 달라요. 10%, 20%, 8%, 4% 전부 다 틀립니다. 근데 이러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수입 신고해서 하기에는 해당 요건이 있다면은 요건도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수입 통관 시간이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 관세 행정의 업무도 굉장히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이 5가지의 물품들을 신고인의 신청이 있다면요. 어떻게 신고한다고요?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수입 신고를 하고요. 그에 따른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의세율입니다. 합의세율. 합의세율은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첫 번째가요. 가장 높은 세율 적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시라고 하면 몇 프로죠? 그렇죠. 20%가 5가지 물품에 한 번에 부과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에 따른요. 행정쟁송이라고 해서 뭐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합의세율입니다. 합의세율. 실질적으로 근데 합의세율 지금 특징이 이제 한편 이런 특징이 있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세율은 증가합니다. 세율은 증가하지만 신속 통관이 가능하죠. 각종 화주와 세관 다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세율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합의세율은 이 단독은 이게 답니다. 단독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요. 이제 용도세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도세율. 용도세율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제 거기 용도세율. 동일한 물품 A와 A가 수입됩니다. 근데 A와 A가 동일하게 수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액정 디바이스가 수입되는데요. 이 액정은 이제 그냥 전자계산기. 여기는 기타 용도에 쓰입니다. 기타 용도는 실질적으로 기본세율 8%가 부과되지만 전자계산기는 0% 부과됩니다. 0%. 실질적으로 해당 용도가 전자계산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결국 용도세율이란 정해진 용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용도세율.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에 사용한다면은 그 세율을 낮게 적용해 주는 게 바로 용도세율이고요. 이걸 왜 할까요? 특정 용도에 전용할 경우 특정 산업을 지원하려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려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용도세율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적용되냐면요. 보시면은 이제 잠정관세, 긴급관세, 특정공 물품, 잠정관세, 긴급관세, 특정공 물품, 긴급관세,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물 조정할당
계절, 그다음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예, 조정, 할당, 계절 관세 적용받는 물품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협력관세 1특, 국제협력 일반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인 물품의 경우에는요, 예, 용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빠졌죠? 우리 탄력관세 중에서요, 맞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그다음에 편입 관세에 빠졌죠? 일단 먼저 덤핑 방지 관세와 보복 관세는요, 그 주 의도가 뭐죠? 그렇죠.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건데요. 이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려는 거에 이 용도세율이라는 혜택을 주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편입관세는요. 이 용도세율도 이미 혜택인데 편입관세의 취지는 뭐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주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관세입니다. 근데 관세에서 이중 부과는 무효이듯이 이중 혜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입관세는 이 자체로 혜택이기 때문에 용도세율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세율은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그거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신고하고요, 네, 수리 전까지라고 꼭 챙겨 주시면 됩니다. 수리 전까지고요. 반드시 이건요, 해당 신청할 때 신청서 제출하고요. 반드시 누구에게요? 세관장의 승인입니다. 승인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요, 200만 원의, 그렇죠, 200만 원의 과태료,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세율은 말 그대로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후관리 규정이라는 거에 제약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사후관리는 뭐죠? 해당 기준, 그렇죠, 충족하고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관리 감독. 그러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해당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관리는 크게요, 있습니다. 크게 뭐가 있냐면요, 용도외 사용금지, 용도 사용하는데 용도외 사용금지고요. 두 번째가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금지 크게 있습니다. 양도금지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요, 실질적으로 용도외 사용금지 크게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요, 실질적으로 용도외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리 외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2천 벌금, 거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용도외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세관장에게 미리 요거 미리 승인 받으면은 또 그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이행의 확인, 이 사후 관리를 하면서요, 이 사후 관리 규정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건 이행에 대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서 결국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꾸준히 이행해 줘야지만 용도세율을 이어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조건 이행도 하지 않았고요, 용도외 사용을 했고 또는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까지 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따른다? 추징이 따르죠. 추징이 따르게 됩니다. 추징 사유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역시나 용도외 사용했거나 용도외 사용한 자에게 양도한 겁니다. 양도했을 시에는요, 아까 요걸 바로 보실게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이 8%의 세율이 있었고요, 0%의 세율이 있었죠. 여기
전자계산기에만 써준다라고 하면은 0%지만 그냥 그 기타 용도는 8%였습니다. 즉 8%로 계산한 관세액과 0%로 계산한 관세액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차액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이 징수하는 과정에서도요, 흔히 말하는 우리 납세 의무자의 확장이라는 규정이 또 도입하게 됩니다. 대입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이 해당 원칙적으로 이 징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양도인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양수인에게 징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수입한 요 액정 디바이스를 폐기했습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요. 그럴 때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추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사후관리 파트인데요. 사후관리의 종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후관리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종결되는 요건은 총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3년 채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최대 3년 채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실질 종결은 실질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미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죠.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사후 관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수출이 알고 보니까 수출이 아니라 나갔다가 연구, 시험, 수리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시 연구, 시험, 수리 등을 끝내고 들어왔으면 끝난 날부터 다시 사후 관리 기간 이어서 사후 관리를 꾸준히 이어서 한다라는 거죠. 사후 관리는 나갔다 들어와도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세율이랑 합의 세율 같이 보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